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베이 토크 최세훈 백초미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네요. 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는 매주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긴 하지만 서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하기에는 사실 최 교수님께서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한국에도 자주 가시고 그렇죠. 회의도 네, 하시고 네. 타이완에서는 또 문화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니까 개학이니까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요즘 뭐 하세요? 저희 이제 3주차 돼서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집중할 때가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하는 국제학술회의에 가서 네. 예, 해외 한국학의 발전과 현황, 그중에서도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타이완에서는 한국학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좋아하고 하지만 한국학 그러면은 네. 좀 더 학술적인 거 그런 거겠죠? 저희는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중화민국의 한국과의 관계는 네. 정말 지나고도 지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한국에서 우리를 네. 자유중국이라고 또 불렀었어요. 그럼요. 70년이 넘고요. 네. 그리고 아마 해외에서 가장 먼저 한국학이라는 형태가 완성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것이 두 국가 간의 교류와 이해를 넓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동의 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이런 성과들이 쌓여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한국이 워낙 가난한 나라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한국학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중화민국에서는 오랫동안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한국학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두 국가 간의 이제 연대를 더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도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한국학의 세계화 전략을 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제 대만의 아카데미아 세네카 예, 예, 정예위원을 예. 참고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대만 정부에 많은 돈을 주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학자들이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지금은 잘됐네요. 조금이라도 조금 갚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또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요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봤을 때, 야, 외교에는 진짜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이 그렇죠.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외교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네. 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 이웃 나라 있잖아요. 또 세계에서 아무래도 제일 큰 나라, 슈퍼파워 그러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에도 네. 큰 영향을 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외국이 있겠죠. 어. 예컨대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에서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바로 대만 사람 왜 이렇게 일본 사람 좋아하냐? 그죠? 일본은 왜 미워하지 않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 사람들이 일본 지금 현재의 뭐 네. 일본 관광 이뿐만 아니라 네. 예전에 여기서 장장 반세기입니다. 50년 동안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혐오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유, 그럼요. 교과서에서도 뭐 별로 뭐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교과서에서 왜 뭐라고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한국에서 이해 못 하시지 않나요? 한국에서 이해 못하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런 논리로 치면 저희는 이제 대만에서는 네덜란드도 미워해야 되고 스페인도 미워해야 되고 명나라도 미워해야 되고 청나라도 많죠.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만약에 여론을 본다면은 전반적인 중국이 아니라 네. 현재 정권은 일당이잖아요. 일당 네. 독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이 체제를 싫어한다라는 거지. 네. 역사부터 쭉 싫어한다.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는 네. 완전 탈중국화. 우리는 중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우리가 보통 유대 관계. 네. 우리가 탯줄을 완전 잘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예요. 타이완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좀 다른 시각이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네.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외국. 아무래도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미국 1등. 네,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1950년에 한국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나서 3년간의 한국 전쟁이 있는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했고 아마 그때 많이 미국의 도와줬죠.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상은 유엔의 도움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중화민국도 여러모로 도와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처럼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고 또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어떤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이긴 하지만 남한 사람들의 안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국인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외교 문서들이 사실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런 원조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대별로 약간의 굴곡은 있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싸운 적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가 아무래도 미국 기독교랑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 네. 1등이 미국이라면 2등은 한국이겠죠? 아니면 한국이 1등인가요? 해외로 파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저는 한국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세보진 않았지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밀집도로 이렇게 본다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완 사람이 일본 사람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월등하게 일본입니다. 1등이. 네. 제일 좋아하는 외국이 1등입니다. 네. 1등이 일본인데 예. 몇 퍼센트 알아요? 우리는 거의 60%예요. 60%요? 거의. 저희가 좀 이길 것 같은데요. 아, 왜요? 왜냐면 미국이 얼마나 네,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신문에 최근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20대 남성에서 74.8% 오. 그리고 18세부터 24세의 남성이 71%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 예, 좋아한다. 특정 세대이기는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74%라는 수치가 저는 이거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요. 네. 타이완에서도 오죽 이게 충격적이었냐면 왜냐면 네. 한국하고 일본은 정말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타이완에서도. 예, 예. 그래서 타이완에서도 이 뉴스 나왔어요. 한국이 유사 초유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국 호감도를 보면은 네. 미국이 최고거든요. 네. 2등이 일본이에요. 그렇군요. 글쎄. 그런 다음에 중국이 또 거기 나왔고요. 네. 또 러시아가 그 뒤고 네. 북한이 맨 뒤에요. 만약 네. 5국가만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2022년도에 일본의 주 타이완 대표부격이에요. 우리가 교류협회라고 말을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네, 네. AIT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제대만 미국 협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대표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를 한 게 있어요. 2022년도에. 근데 그때 실시한 결과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 60%에 달하는 네. 58% 이제 2등, 3등이 중국,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예. 타이완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한다? 이거는 좀 저도 의외예요. 어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부 차원으로 본다면 2022년도 아직도 사회문 총통 시기잖아요. 예. 탈중국화라든지 아니면 홍콩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혐오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데 그 외에 거기에서 조사한 질문 중에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타이완이 더 가까워져야 하는 국가. 그러면은 역시 일본이 지금 이미 가까운데도 네. 일본이 1등이고요. 2등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네. 그 당시 2등이었고 3등이 네.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고요. 중국은 그 전에 훨씬 전에 만주 총통 시기에는 상당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율이 아주 높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미 지났지만 우리가 바로 그 시기에 했던 조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시기에 만약에 이 팬데믹이 풀리면은 가장 먼저 어디 놀러 가고 싶냐? 저 궁금합니다. 한국은 어디 놀러 간다고 했어요, 한국인은? 저 그것도 조사했어요. 네네. 어디입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요즘에 아무래도 일본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역시 일본이 역시 엔저 앞서가는군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네네. 워낙 엔저 문제도 있었지만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무려 882만 명입니다. 와. 또 놀라운 사실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원래 대륙으로 갔어야 되는 이제 중국 대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거든요. 네. 그 숫자가 많이 줄어서 이제 420만 정도밖에 아.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요걸 보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오늘 우리 주제가 그거니까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1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도 그거보다도 더 나쁜 나라가 있는데 비호감 국가 1위는 러시아였습니다. 9%까지 떨어졌어요. 팬데믹 이후에 네. 외국 관광 간다. 제일 가고 싶은 거 당연히 일본이 1등이고요. 그렇죠. 거의 또 60% 차지해요. 그렇죠. 네. 이제 1, 2, 3만 얘기하면 2등은 유럽 국가예요. 근데 유럽은 당연히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는 못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 유럽 가고 싶다. 이거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게 많거든요. 네. 타이완에서 사실상 유럽 가서 관광하는 사람 꽤 많아요. 네. 유럽 가고 3위가 또 중국입니다. 저는 한국이 여기에 안 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1, 2, 3위만 네. 얘기를 할 것 네. 같으면은. 근데 네. 한국이 여기 없어요. 네. 그거 외에 타이완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국가는 어딘가? 단연코 미국이죠. 아무리 일본을 좋아해도 맞아요. 일본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단연코 미국이고요. 네. 2위는 중국입니다. 3위가 일본이에요. 여기서는 또. 그런데 22년도에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은 미국이 58%인데 그 전에 18년도에 조사했던 결과는 네. 58%가 아니라 겨우 33%였어요. 어허. 정부의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맞아요. 어떠한 게 가장 큰 영향을 갈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국민들의 교류, 문화, 그리고 또 스포츠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타이완이 저번에 프리미어 네. 12 거기에서 한국을 이겼잖아요. 네. 주타이페 한국 대표부의 이은호 대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유머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려고 한 얘기 같아요. 최근에 프리미어 12 예선 경기에서 타이완이 많이 이겨서 우리 한국이 타이완에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기자님 근데요.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만 팀이 잘했어요. 역대급으로 잘했고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 누구도 대만 팀이 우수한 팀이고 이 경기에서 우승을 거머쥐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팀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기네 야구팀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좀 있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국내 리그에 겨우 4개의 팀밖에, 지금도 4개죠 역시? 네네. 4개밖에 없는 팀이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맞이하지 않았고 존경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날 경기를 보는 한국인들 중에 대만 팀을 응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근데 경기 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만의 치어리더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한국인이 때문에 정말 많죠. 네, 최고 인기들. 그분들이 야구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런 방식으로 양국 간의 관계, 호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비호감도, 호감도라는 것은 정말 시대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할 수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나도 단기간에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강은 건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유명한 시인의 네.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화가 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꼭 국민으로 대체해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속어가 있습니다. 撕破脸没有人好看. 우리 잘 지냅시다. 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페이 토크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